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학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선생은 경주에서 태어나 청년기를 포항에서 보내면서 동학 사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으로 포항에도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요구가 포항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광열 의원은 오는 2027년 해월 최시영 선생 탄신 200주년을 앞두고 동학 관련 사업화를 요구했습니다. 포항 신광면 끝자락 기일리에서 청년기 20년을 보내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 인권 사상의 틀을 마련한 평민 사상가로 대한제국 시절 끼친 영향이 큰 인물입니다. 경기 여주에 있는 그의 묘소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고 정읍, 장흥, 태안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지만 포항에는 기념 공간이 전무합니다. 지난 2023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기념관이 흥에 두 곳, 신광 두 곳으로 그리고 하나는 유어지 근처 또 하나는 신광면 소재지 토성리를 선정을 해서 이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곳 다 이제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이강덕 시장은 정신적 뿌리를 튼튼히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해 부끄럽다면서 동학 사상은 민주주의의 한 바탕이자 포항의 자산이 되도록 기념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2027년도에 20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 포항이 할 수 있도록. 이어진 5분 자유 발언에서 박칠용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옮겨 싣는 적환장 문제를 짚었습니다. 포항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어 지난 2020년부터 청주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데도 아직 적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간의 적환장 부지로 폐허 상태인 구영산만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민 의원은 포항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수익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데 반해 업체의 간접 비용을 과도하게 인정해주면서 지역 기여도가 낮다고 따졌습니다. 실제 자녀 분양 매출액이 증가되더라도 늘어나는 간접 비용과 높은 기준 수익률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단 한 푼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김성조 의원은 포스코 글로벌 센터 포항 건립과 수소 환원 제철소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3분쯤 포항시 북구 상원동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 나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택시는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잇따라 충돌한 뒤에 뒤집히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고 차량 화재로 인해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용 침수조를 설치해 화재 발생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으며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경주 시내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의 집단 패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쇠파이프까지 동원된 난투극이었는데 문제는 경주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경주의 한 시내, 우통을 벗은 한 남성이 아래로 달려가자 위에서 쇠파이프와 강목 등 흉기를 든 남성들이 몰려듭니다. 서로 돌이나 기물을 던지고 상대를 향해 흉기도 휘두릅니다. 경찰들이 많이 와 있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 도로가 엉망이고 피도 있는 거 없고 몽둥이, 강목 이런 게 있는 거.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10여 명의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패싸움을 벌이면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나 오토바이, 창가의 유리창도 부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폭행 가담자 가운데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경주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엔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남성들끼리 싸움을 벌여 이 중 한 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흉기까지 들고 난투극을 벌였다가 검거됐습니다. 사소한 싸움은 많고 이렇게 때로 이렇게 싸우는 거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지난번에는 한 40명이 그러니까 기동대에서 차량이 2대나 출동했어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치안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 뒤에는 전부 다가 주택가거든요. 주택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 나와 많이 두려워해요. 페트로카 6대 7대 와도 통제를 못해요. 경찰은 패싸움 가담자 가운데 2명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강동면 안강지구 전승비에서 제11회 안강 강동기계 6.25 참전 승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참전 용사와 유족 등 200여 명이 함께 호국 영령들의 넋과 거룩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경주시는 1950년 8월 9일 안강, 강동 기계지역으로 침투해온 적 7사단을 필사적으로 막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참전 용사들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854건이 접수됐습니다. 청년주택 80호에는 820건이 접수돼 10.3대 1의 경쟁률을, 신혼부부 주택 20호에는 34건이 접수돼 1.7대 1을 나타냈습니다. 포항시는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았다며 내년도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오늘 국회 산불 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특별법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법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돈 기자입니다. 경북, 경남, 울산을 불바다로 만든 초대형 산불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제4차 산불특위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조 800억 원이 넘는 피해액과 183명의 인명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이 진화된 지 170여일 만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기존 재난법으론 보상 한계가 있었던 이재민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살림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먼저 산불 피해 이재민의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가 지원금 지급 필요 여부를 따질 땐 10명 이상의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피해 조사 조직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등의 임시 건축물이 피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현실가에 못 미치는 농기계 보상 등의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때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논의가 된다면 피해 산림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 산림 10,000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된 지역을 산림휴양, 관광단지,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피해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등이 가졌던 보전 산지 해제와 같은 권한을 시도지사가 위임받고 산림 개발을 까다롭게 만들었던 환경 영향 평가도 단 45일 이내에 협의를 보는 등 각종 특례를 최장 8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투자의 절차가 원활하고 또 내용이나 공공지원 의지나 이런 법 체계에 따라서 가능한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와 경영에 유리한 각 시군의 재창조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은 전부 취합이 되어 있고요. 농업과 임업의 경영 체계 전환도 시도합니다. 개별 농산주의 영세한 경작 규모를 협의체 중심의 대규모 단지로 확장해 공동 경영을 유도하고 각종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지원 규모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미뤄져 있다는 이재민의 우려에 대해 특위는 정부의 예산안에 특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동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협의했습니다. 가동 연장안과 더불어 5개의 개별 법안의 200여 개 조항이 통합돼 산불 특위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은 법사위 통과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경상북도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046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2세로 지난해 31.1보다 낮아졌으며 최연소는 울진군 시설 9급 18세 남성, 최고령은 상주시 행정 9급 55세 남성입니다. 경북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26명도 합격해 기회균등 채용 취지를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약 조인식을 했습니다.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김성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기본 임금 11만 원 인상,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 원 등 성과금 700만 원 지급과 임금 체계 일원화, 작업 중지권 사용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철강 경쟁력 회복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투쟁 대신에 합의를 우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교육은 30명을 선발해 이론 수업과 치유농장 견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유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촌과 도시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오는 23일까지 7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한 개발 사업 등 올해 추진 중인 108개 대형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도 심사해 의결합니다. 특히 사업장 현장 점검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데 개발 사업의 시공이 견실한지, 보조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